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9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취업성공 특강 교육생 15명 모집. 파주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장애인 취업성공 특강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 장애인 취업성공 특강은 고용 형태별 취업 전략 수립을 도와주며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상자는 파주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이면서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교육은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과정은 진로 목표 설정 심리검사 활용법 나의 강점 찾기 취업 목표 달성을 위한 5단계 채용 환경 이해하기 채용 사이트 활용법 구직서류 작성의 중요성과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신청은 파주시 일자리 센터, 문산 운정 금촌로 직접 방문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파주시 일자리 센터 담당자,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40-9785에게 접수하면 된다. 최연경 일자리 경제과장은 취업 진로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 파주시는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을 위한 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 및 회복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사업은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의 신생아 1인 기준 120만 원의 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파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현정 노인장애인 과장은 장애인 가정의 경우 비장애 가정보다 출산 및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대상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장애인 개개인은 물론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파주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 향상 최선 파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파주시는 지난 14일 파주 관내 전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18개소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했다.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는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라면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민원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대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 파주시에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보급사업과 롯데 아울렛 후원으로 운정 문산 행복센터 및 금능역 등 9개의 전동보조기기 충전기가 설치돼 있었다. 중증장애인과 노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과 이동 불편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이동약자의 안전 향상과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설된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설치 사업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배터리 방전에 따른 불안감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3회 포천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포천시는 지난 14일 포천여성회관에서 제43회 포천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포천시가 주관한 이번 기념 행사에는 배경현 포천시장, 서과석 포천시의회의장, 최춘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장 및 기관장,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 행사는 바이올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원장 낭독,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 기념사, 내빈 축사와 포천시 홍보대사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다. 수상자는 장애라는 어려움에도 바르게 성장해 귀감이 되는 4명의 모범 청소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부단한 노력으로 자립을 실현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16명의 모범 장애인, 일선의 현장 업무 담당자 및 봉사자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14명의 장애인 복지 유공자 등 총 34명이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선 8기 포천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제43회 장애인의 날 평택시 교통약자, 장애인, 꼴택시 무료 운행. 4월 20일 목 평택도시공사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루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시 교통약자, 장애인, 꼴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무료 이용 대상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2등급 상위 국가유공자,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이며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 교통약자, 장애인,
꼴택시는 2011년 새 대로 운행을 시작한 이후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평택시는 매년 차량을 증차해 현재 총 49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10가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며 이용 희망자는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역번호 031-651-4700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 http://ggsts.gg.c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다. 평택시 2020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 개최.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 14일 제1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2023 성남에 참가할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장인 정장선 시장이 장애인 육상연맹 김선태 회장에게 선수단 키를 전달하며 평택시 선수단의 대회 출정을 공식 선포했고 이영진, 농구, 코치와 정현실, 역도, 선수가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김형겸 수석부회장은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모든 임직원이 대회 현장에서 응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역도, 탁구 등 12개 종목의 선수 88명과 임원 45명, 코치 17명, 보호자 33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하며 특히 지난해 신규 인준된 장애인축구협회 청각장애인 선수들이 첫 출전하는 등 선수단 규모가 증가해 종합순위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다. 팽성읍 위기장애아동 돌봄의 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8일 남동생이 엄마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친누나 A씨, 17였다. 가구를 방문하니 장기간 방치된 듯 보이는 쓰레기로 집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악취로 인하여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상황 정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자녀 1명을 아동보호소로 분리 조치했다. 평택시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결과 해당 가구는 한부모 3인 가구로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생활하고 있으나 엄마는 무기력증에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갈 의지가 없어 보였고 장애가 있는 동생과 무기력증에 빠진 엄마 곁에서 고등학생 딸 A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었다. 엄마와 A씨는 장애가 있는 남동생 얘기를 하며 우리 힘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라며 한숨을 쉬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팽성읍 아동 담당자와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해당 가구주와 심도 있는 상담으로 함께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가구주가 의지를 가지고 집 안 내부 환경 정비를 하고 관에서는 상황을 주시하며 행정적 도움을 주기로 했다. 엄마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병원 진료 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고등학생 딸 A씨는 평택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적 우울감이 들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유종복 팽성읍장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며 돌봄이 가족들만의 고민이 아닌 사회가 그리고 팽성읍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장애, 정신질환과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가 있는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치료, 지역사회와 병원 연계 등 여러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족에게 평생 돌봄이라는 짐을 지우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등 떠밀고 있다. 팽성읍 관계자는 해당 가구가 사회 안전망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